아무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도 저는 싫은데요? 안 한대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틀린 가사를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선생님의 그 꿈과 가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정말 더 가치 있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주위 사람들은 굳이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증원 문제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자가 꿈과 비전을 심어줬다면 두 번째 여자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검은 머리에 파마 머리를 하면 우리 엄마랑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닮았나요? 네. 파마 머리를 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아줌마 파마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사람이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슝! 제가 어머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교수님이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을 좀 갖추고 그래도 시골에서 좀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다른 아버지는 대기업의 강무님이신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 동네 이발사. 그래도 나름 사자 돌림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십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페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오페라가 세빌리아 이발사.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너희 아버님 직책이 어떻게 되시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대표님이십니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나 창피한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40년 이상의 이발소를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는 많은 터전을 겪으면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버지가 요즘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셨고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인 아버지세요. 나쁜 아버지는 아니에요. 보수적인 아버지세요. 엄마랑 손을 잡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만 보면 자꾸 잔소리도 심하시고 뭐라고 자꾸 질타를 하세요.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대고 당신은 지금 밥 안 차리고 뭐하나! 항상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인생의 리듬이 없을까?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리듬이 없을까? 그런데 그때 마치 엄마의 심부름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하나 가서 아버지 모시고 가라 저녁 식사하게. 아버지 어디 계신데요? 그 우리 집 이발사 앞에 가게. 우리 집 이발사 앞에 가게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임원 다방이라고. 거기는 3명의 양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장 예쁜 최양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쓰담 하시면서 방과 설계를 다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한쪽 손은 최양이 혀박히를 열어가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임원 다방 최양만 나면 인생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 김양만 보면 왜 저렇게 쓴 잔소리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늘 아버지 걱정이셨어요. 약주라도 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당신 몸은 괜찮아요 못해서 보험이라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셔요. 그래도 엄마는 자식 교육에 욕심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로지 최양한테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뭔? 그랬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을 가셔요. 의사가 CT든 팩트든 찍으라 그러면 그냥 현금 주고 그냥 찍으셔야 돼요. 몸 밑으로 검진 다 받고 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항상 그렇게 나무라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13년 전에 말기암이 걸리셨어요. 몸 밑으로 검진을 다 받으셨는데 두경부암이 걸리십니다. 수술만 17시간. 수술을 하셔도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 이 집이에요. 이 집이 13년 전에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층 집인데 시골이라 좀 싸긴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의 공시지가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 4개월 전에 알아봤더니 1억 5,500. 13년이 지났는데 500만 원. 이 집은 부모님이 투자의 목적으로 지어놓은 집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 아버지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 집이 농협의 집으로 넘어가게 돼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9,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 집을 다 찾아다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는 신앙인 아니세요. 기독교인도 아니시고 굳이 따지면 불자, 석가탄신 1만 절에 가세요. 집을 찾아다 드린 날 엄마는 올라가는 입구에 무언에 고개를 탁 쳐박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찾아다 드리는 날이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하는 그 말을 아직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6개월 판정을 받으셨던 아버지가 지금 다행히 13년째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구강보초를 끼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굉장히 두꺼운 거즈를 날마다 가르세요.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수술하고 싶으시다고 성형 수술 좀 하고 싶으시다고 체형한테 잘 큰다 그러나 봐요. 제가 허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얼굴 고쳐갖고 체형한테 하라고! 17시간 동안에는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엄마는 또 8시간 또 이 성형을 위해서 전신 마취하는 모습을 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금은 여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7년 있다가 제가 무대에서 노래 한 곡을 따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삐딱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앞에도 잘 못 봐서 삐딱. 야, 네가 지금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뭐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형제인데 아버지랑 목욕탕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갔다 와! 너희들! 하면서 돈만 쥐어주셨어요. 유일한 여행이라고는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울진 성육을이라고 있어요. 반나절 여행하고 온 것이 아버지와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나 봐요.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아야 됐어! 이놈 몰라도 돼? 알고 봤더니 7년 동안 몸을 잘 보호를 하신 이유는 사실 엄마 때문이에요. 모든